안녕하세요.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교 블라인드 제도의 맹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유형을 구분할 수 있냐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면 댓글에 표준 편차하고 뭐 평균하고 보면 다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은 생기부 정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생기부 정정을 해서 학교 이름도 가리고 학교 대회, 학교 행사, 학교 동아리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 이름을 다 가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못 가리면 뭐 무조건 학교 이름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가렸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전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과목명, 그러니까 학생이 들은 과목명으로 학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과목명은요, 과학고 영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급 수학, 과학, 교과별 고급 과목 및 실험 과목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고는 제2외국어 이수 단위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성과학고와 경기과학고인데요. 지금 뭐 이 보이는 과목들, 네, 이 보이는 과목들이 일반고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들이죠. 개설할 수 있는데 개설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도 않고 개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외고 경우 보겠습니다. 외고에서 지금 요 제2외국어들인데요. 제2외국어들이 단위수가 엄청 많죠. 네, 이 단위수를 가지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딱 보면 외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목명으로 이미 특목고와 영재고는 다 구분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자사고도 구분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저기 성적표 보시면 저 빨간색 네모 나오죠. 원점수, 평균, 과목, 괄호의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고 성취도 뜨고요. 수강자 수가 뜨죠. 이걸로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수강자 수로도 이제 도시와 농촌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또는 이제 과목명과 수강자 수 가지고 학교의 유형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점수 표준 편차로 다 구분이 가능하다고 이제 여러 댓글들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증을 해본 거예요. 일단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총합을 수강자 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높으면 학생들 점수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 쉬우면 그냥 평균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잡아주는 개념이 표준 편차죠. 편차들의 제곱의 합의 평균인데 그게 이제 분산이고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죠. 이제 표준 편차가 낮으면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주에 몰려 있다라고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우죠. 이제 가설이 이거예요. 성취수지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표준 편차 값을 구분해낼 수 있냐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에요. 지금 여기 가로축이 점수대고 세로축은 점수대별 학생 인원이에요. 어, 지금 보시면은 그 가운데 점수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그 양쪽 끝, 그러니까 90점에서 100점, 그 다음에 0점에서 9점, 요 사이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시험의 정규분포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수강자 수 200명을 기준으로 50회 생성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21에서 22 정도 나온대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자료를 내도 그렇고 이 정도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일반고에서, 일반 학교에서요. 그 다음에 좀 시험이 어려우면 이제 약간 평균이 왼쪽으로 쏠리죠. 평균이 왼쪽으로 쏠려서 이제 뭐 10점대, 20점대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시험이 되죠.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앞의 경우보다는 평균 가까이에 이제 학생들이 쏠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조금 낮긴 낮아요. 18에서 1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문제가 조금 더 쉬워서 이제 중상위권이 좀 두터워지는 그런 유형들인데 그런 경우에도 표준 편차가 원래 있던 것보다는 약간 줄어들긴 해요. 근데 19에서 20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위권이 되게 많은데 이제 변별 문항이 소수여서 이제 엄청 고득점자는 없는데 중상위권이 굉장히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학교에서 시험이 약간 쉬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적절히 섞어서 등급을 가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한 두세 개 정도 섞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는 17에서 18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표준 편차가 21이었고 뭐 이 정도가 17이면 표준 편차 4 가지고 모든 게 가능한 거냐? 자, 그런 거는 한번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필평가에서 표준 편차가 3, 4 차이가 나면 실제 성적표에 들어갈 표준 편차는 지필평가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합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필평가가 만약에 50%다 라고 하면 이제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거죠. 0.5x니까 0.5 곱하기 시그마 x가 될 거예요. 표준 편차의 차이도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3, 4 정도 차이가 났으면 표준 편차가 1,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행평가가 다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면 수행평가의 분포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이 비율로도 혹은 수행평가의 분포로도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어서 입학사정관 분들이 표준 편차의 정도 가지고 학교 급을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균주의에 몰리기만 한다면 표준 편차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학교형을 구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네. 100점 가까이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을 86점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가장 많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점 이하 학생은 200명 중 3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표준 편차가 11에서 12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확실하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 뭐 수행평가와 이런저런 비율을 섞는다고 해도 표준 편차가 적어도 4, 5 차이는 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경우는 학교급을 구분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비평준화 상위권 일반고에서 어, 특정 과목만 딱 이렇게 내버리면 이거 학교 유형이 자사고나 비평준화 상위권 일반고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사고나 비평준화 상위권 학교는 이런 식으로 걸러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따라하려고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이 분포가 균등한 학교에서 이 유형 5번을 따라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100점, 80점 이상은 많은데 이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형 5를 만들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되는 거죠. 네, 0점에서 60점 사이에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오히려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형을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뭐 이제 현재까지는 고교 서열화가 확인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고교 등급제 사례는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뭐 과학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를 구분해내서 그거에 대로 평가를 했다. 근데 이제 고교 블라인드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저런 성적 분포를 가지고 시험 성적을 낸다면 학교 급을 또 구분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자, 이거 보시면요. 뭐 고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뭐 과학고라서 붙었다, 외고라서 붙었다, 자사고라서 붙었다. 그게 아니라 생기부를 열어봤더니 일반고 학생보다 자사고 학생의 생기부가 좋고 뭐 여러모로 전공적 합성도 우수하고 어, 여러 기초 소양도 많이 쌓았고 대학 와서 충분히 공부를 잘하겠더라 라고 느껴서 뽑은 거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아닌 거죠. 이제 정책을 구상한 입장에서 만약에 일반고가 유리하도록 설정하려고 고교 블라인드 제도를 실시를 한다면 과연 기획한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맹점을 가지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